자, 글로벌 증시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근 미국 증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준선학 경제연구소의 조영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증시가 지금 동반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이유와 또 올해 또 어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지 언급해 주시죠. 네,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MSCI 아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3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뭐 정보 기술이라든지 소재 업종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그 아시아 지수의 그 예상 주가 수익비율을 보면은 현재 13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아시아 증시가 지난 2004년 이후에 흐름을 보면은 12배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절대 버블이 되지 않는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아시아 증시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무려 13%, 10%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정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14배라는 점에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순이익 증가율이 58%에 달했는데요. 시가총액의 32%를 차지하는 이 정보 기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보 기술 외에도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하는 업종들 보면은 일반 소비자가 한 2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사업, 헬스케어, 부동산 업종도 계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또 어떤 투자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아시아 증시로 유입되는 걸까요? 네,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국제 투자은행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시아 증시는 가장 건전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 회복뿐만 아니라 저물가, 자금리, 기업 실적 호전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시장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유독이 아시아 증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가지 투자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신흥 국가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고요. 배당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경제 펀더멘탈의 취약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 달러에 대해서도 계속 절상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신흥국 증시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10년을 봤을 경우에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시가총액의 50%가 넘는 정보기술, 금융업종이 세계 경기 확장에 또 수혜주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꺾이고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 모멘텀은 아무래도 현재 아시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술 산업이 침체한다든지 강한 달러, 그리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할 경우에 주식 포지션을 낮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그 변곡점만 잘 기억하신다면 이번 그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시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작년 10월 당대회 이후에 조정세를 거치면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만 새해와 더불어서 연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지요? 네, 중국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새해 들어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선진국 증시가 한 20% 내,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30% 전후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덜 올랐다는 그 매력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신용 매수 잔고 같은 경우에도 2015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상 현상이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와 세계 증시가 동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해외 상장되어 있는 중국물들이 강세 현상들이 뚜렷한데요. 중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BAT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블루칩들이 계속 가능한 나머지 중국 주식시장 쪽으로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중국 증시도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를 정책 시장, 당국 개입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 투자를 좀 망설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다면 단기 투자의 유지의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는 경기를 끌어올릴 그 모멘텀이 없고요. 또한 경기와 관련해서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계속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체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PMI나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계속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잉여 자금들이 부동산 규제, 과잉 채무 압박, 그리고 환경 대책 강화로 인해서 주시장으로 밖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주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런던과 상하이 증시 간의 상호 교차 거래도 올해 허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됩니다. 또한 9월 달에는 MSCI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물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그 본격적인 매수가 좀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 경제 점유율이 중국이 15%고 시가총액이 7조 달러인 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 증시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A 주식에 대해서 편입 비중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는 전략도 좋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6월과 9월에 중국 A 증시가 MSCI 신흥국 글로벌 증시에 정식으로 편입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0년간 어느 정도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그 IMF의 SDR 구성 통화에 편입되면서 그 위안화의 국제화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일에든지 그리고 독일, 프랑스가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투자 자산을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A 증시가 MSCI 지수에 편입되면 5년 뒤에 비중은 8.6%까지 늘어나고요. 10년 뒤에는 한 18%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을 포함해서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그 중국은 앞으로 주요 지수의 편입이 높아질수록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국제 투자가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착실하게 매수세를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970년대였죠. 소니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붐이 일었는데요. 중국이라는 거대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경우에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이죠.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중국 이동통신, 그리고 징둥, 바이두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A 증시 투자 시에 또 유의할 점을 또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 개방 초기 그리고 금융 개방 초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장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식으로 투자 허가를 받은 QFII라고 해서 적격 여기에 기관 투자가조차도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 시킬 때에는 작년 순자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고요. 중국 증권 당국은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했을 경우에는 그 상장 기업에 대한 매매 거래 중단 그리고 재개 명령을 쉽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규 금융 상품을 만들 때마다
금융 그 당국으로부터 사전 그 비준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당일 거래 제도라든지 선물 옵션 시장 발달 정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바로 증시가 개방된다고 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중국 A 증시에서 매수하게 될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달이었죠.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300개 종목에 대해서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런 그 조치를 내렸는데요. 또 중국에서는 뭐 그 MSCI 지수에 편입됐던 휘산 유업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한능 방막 그 발전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중단시켜서 매니저들의 애간장을 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거래 중단 조치가 적었던 종목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이름 앞자에 중국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라든지 공공 서비스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한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소비의 서비스화가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는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자원업종보다는 장기적으로 소비재, 부동산,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유망해 보이는데요. 뭐 식품 회사로는 뭐 이리식품, 그리고 주류에서는 구이저 마오타이라든지 양호 같은 회사가 있고요. 가전 회사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유망해 보이는 커리전기, 메이더 그룹을 비롯해서 공공 서비스 회사인 상하이 공항 같은 종목은 앞으로 그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꾸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장중 최고 23,962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91년 만에, 약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인데, 이런 그 최고치를 기록한 회복을 한 이런 배경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은행이 양적 질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고요. ETF를 통해서 상장 주식들을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떠받치는 이런 힘이 어느 증시보다 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잃어버린 20년간 기업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익력 개선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리먼 쇼크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무제표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차입금에 의한 경영을 해왔고 설비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라든지 M&A를 보면은 대부분 이익 잉여금 형태로 자기 자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성이 높다는 점을 매력적이고요. 최근 1년 반 동안에 일본 주식이 40%나 급등했지만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에 불과합니다. 버블기였던 1992년도에 60배라든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18배보다도 하일 정도로 여전히 버블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기업들 실적 호전, 그리고 축적된 현금, 그리고 자본 효율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수,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설비 투자나 M&A 적극적인 점을 고려했을 경우에 연말까지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27,00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증시도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신재생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상승 원인과 또 올해 전망치까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